안녕하세요. 회생파산TV 김영용 법무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워낙 중요한 내용이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개인파산 진행 중에 통장거래 내역 너무 중요하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법원이 왜 이 통장 내역을 그렇게 열심히 조사를 하는 것일까, 중점적으로 어떤 걸 보시는 걸까, 그리고 문제가 됐을 때 신청하신 채무자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그리고 이 문제점이 생겨서 어쩔 수 없이 법원에서 그 부분을 문제를 삼는다면 이게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 것일까, 해결 방법은 없는가, 이런 부분을 다 설명을 드려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법원에서 왜 이렇게 통장 내역을 열심히 볼까요? 이유는 크게 한 4가지 정도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통장 내역을 검토하시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이 편파번제라는 부분이에요. 개인파산 절차에서 가장 흔하게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잘 못하시는 부분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편파번제 다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아니면 대출을 받아서 돈이 생겼을 때 그 돈을 특정 채권자한테만, 특히 개인들, 가까운 가족이나 지인들한테 먼저 갚아주는 거예요. 편파적으로 갚아줬다 해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장 내역을 검토하다 보면 이게 다 보이잖아요. 특히 대출금이 들어왔는데 그 돈이 기존의 다른 은행들, 카드사들 이자를, 원금을 갚는 데 쓰인 게 아니라 특정 개인한테, 가족이나 지인들 통장으로 계속 이체가 됐어요. 그러면 이게 편파변제가 아닌지 검토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문제되는 거는 편파변제 내역을 없는지 검토하시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두 번째, 법원에서 통장 내역을 검토하시는 중요한 이유 무엇일까? 법원에 소득을 속이고 있는지, 이것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일을 하시다 보면 내가 직장 생활 하시는데 아니면 경제활동 하시는데 신용불량 상태에 이미 빠져있기 때문에 급여 신고를 제대로 안 하고 생활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고요. 심지어는 내 이름으로 소득신고를 안 하고 가족이라든가 주변 지인 명의를 빌려서 소득신고를 하고 계신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통장을 봤더니 꼬박꼬박 월급처럼 보이는, 소득처럼 보이는 금액이 매달 입금이 되고 있다. 그러면 의심을 받겠죠. 내 통장으로는 받지 않는데 다른 사람 통장으로 받는데 이게 들킬 일이 없지 않느냐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법원에서 통장을 검토하실 때 반드시 내 통장만 보는 게 아니라 가족들 통장도 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경우에 그 통장을 봤더니 본인의 소득처럼 보이는 금액이 매달 입금이 되고 있다. 그럼 역시 그것도 문제가 크게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법원에서 통장 내역을 왜 이렇게 열심히 볼까? 그 재산은닉이 있지는 않은지를 또 검토하실 수도 있어요. 통장을 보시면서. 예를 들어서 내가 부동산이라든가 자동차, 아니면 보험을 해약해서 환급금 들어온 거, 이런 것들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사업하시던 사장님들이 가게를 정리하시면서 가게 보증금을 돌려받았다던가, 아니면 권리금을 받았다던가, 아니면 그 제조업을 운영하시던 분들 같으면 설비라든가 기계 이런 걸 처분하는 경우에 돈이 통장으로 들어왔는데 그 돈이 제대로 쓰였는지, 엉뚱한데 잘못 쓰인 건 없는지, 이런 것도 다 검토하시겠죠. 통장을 검토하다 보니까 이분이 재산을 은닉한 정황이 발견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통장을 꼼꼼하게 보면서 이 재산 은닉 여부도 확인을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법원에서 통장을 꼼꼼하게 검토하시면서 뭘 찾고 싶어 하시느냐? 개인 파산을 신청할 때 면책 불허가 사유 중에 한 가지가 있죠. 도박이라든가 사치 낭비, 과다한 사행성 행위로 채무가 많아지거나 재산이 크게 감소한 경우에는 면책을 해주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은 없는지를 또 통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겠죠. 통장 내역을 봤더니 내가 예를 들어서 주식 계좌로 이체 내역이 엄청 많다, 아니면 코인 계좌로 이체 내역이 엄청 많다, 이런 것들이 발견될 수도 있고요. 사치나 낭비한 거, 도박한 거, 이런 내역이 발견될 수도 있어요. 특히 사치 같은 경우는 통장 내역뿐만 아니라 카드 사용 내역을 통해서도 발견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되는 것 중에 중요한 거, 도박이나 사치 낭비, 사행 행위로 인한 채무가 과다해졌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시는 내용을 보기 위해서 통장 내역을 꼼꼼하게 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크게 법원에서 통장 내역을 검토하실 때 특히 꼼꼼하게 보는 부분들이 있어요.
통장을 우리가 뭐 양이 많으신 분들, 특히 사업을 하시던 사장님들 같은 경우는 통장 내역이 뭐 저희 의뢰인 중에 라면 3박스 정도 통장 내역이 있던 분도 계시거든요. 그렇게 통장 내역이 엄청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통장 내역을 일일이 다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금액이 큰 거, 굵직굵직한 거 중심으로 이렇게 보게 되겠죠. 그 중에서도 특히 유심히 보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출금이 들어왔을 경우에 그 대출금이 사용이 잘 되었는지를 보시겠죠. 그래서 내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 아니면 카드에서 카드론을 받았다 그러면 그 후에 통장 거래 내역을 중점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출받은 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다 확인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 소명을 요구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특히 통장 거래 내역 중에서 법원에서 꼼꼼하게 소명을 요구하시는 거, 현금으로 인출된 금액이 통장에 많을 경우에 소명을 꼼꼼하게 요구하게 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현금으로 인출한 금액이 많으면 그 돈을 구체적으로 최종적으로 어디에 썼는지를 법원에서 알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신청하시는 채무자분에게 왜 도대체 현금으로 인출했느냐, 그래서 그 돈을 어디에 썼느냐를 다 소명하라고 요구하세요. 이 경우에 참 난감합니다. 현금으로 사용하시면서 영수증을 다 받아놨다고 하면 소명이 가능하겠지만 사실 그러긴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현금 인출 금액이 많은 분들은 소명을 대다수 하지 못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크게 세 번째로, 이렇게 내가 통장 내역을 법원에서 검토하다가 문제되는 부분이 발견이 됐고 법원에서 소명을 요구하는데 내가 그 부분을 다 소명을 하지 못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바로 면책 불허가 결정을 받는 걸까요? 불허가 결정을 받게 되는 경우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재량면책으로 법원에서 권고를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재량면책이라고 하면 그냥 쉽게 얘기하면 문제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환수를 하고 돈으로 해결하고 면책을 받도록 하자라고 권고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소명하지 못하는 현금 인출 부분이라든가 뭐 지인들이나 가족들에게 보낸 돈들, 편파변제로 보낸 돈들이 있다고 하면 그 중에서 일정 부분을 현금으로 납부해달라고 요구하시는데 이게 또 문제가 되죠. 파산 신청까지 하시는 분들이 이 돈을 낼 수 없는 사정인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방법이 없을까? 처음에 관제인께서 얼마 정도 내달라고 금액을 말씀하셔도 내 사정을,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 사정을 잘 소명하시고 협의를 잘 보시면 금액을 좀 조정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대리하시는 사무실과 꼭 협의를 하셔서 최대한 내가 준비할 수 있는 소명자를 준비하셔서 내가 문제가 되는 행위를 하긴 했지만 정말 피치 못하게 어쩔 수 없는 사정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걸 잘 말씀하시고 금액을 최대한 내가 낼 수 있는 금액 한도로 조정을 받으셔서 면책 결정까지 꼭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 모든 분들이 다 재량면책을 또 돈만 내면 받을 수 있느냐? 그게 아닐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특히 내가 소득을 법원에 속이다가 들킨 경우, 다른 분 통장으로 다른 분 이름으로 소득 신고를 하면서 나는 소득이 없다, 경제활동을 하기가 어렵다 라고 해서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고 진행하다가 걸렸다, 실제로 내가 경제활동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었는데, 이렇다고 하면 사실 재량면책으로 가기는 좀 어렵죠. 이런 경우에는 면책 불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 번 올렸던 내용인데 그 중에서 또 중요한 부분들을 뽑아서 말씀을 드렸어요. 개인 파산 진행할 때 통장 거래 내역 제출하고 소명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문제가 됐을 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면 정말 난감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상담을 받으실 때부터 대리하시는 사무실 변호사님이나 법무사님과 상담하실 때 꼭 내가 문제가 될 것 같은 통장 내역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그 부분을 말씀을 하시고 사전에 검토를 받아보시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저도 상담하면서 의뢰인들한테 제가 직접 물어보기도 하고, 먼저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면 사전에 통장 거래 내역 미리 보내주세요 해서 검토를 다 해보고 문제가 되는 부분은 어떤 건지, 문제가 되는 금액이 얼마 정도여서 법원에서 환수 금액은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은지 말씀을 드리고, 의뢰인께서 그 정도 돈은 내실 수 있다라고 할 때 진행을 하자, 이렇게 상담을 하거든요. 그래서 꼭 사전에 내가 문제가 될 것 같은 내역이 있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구체적인 내용까지 검토를 다 받아보시고 나서 개인 파산을 신청하는 것을 결정을 하셔야 좋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러분께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에도 제가 좋은 영상 다시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용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